마반야바람일 올 한 해가 벌써 다 이제 지나갔습니다. 옛날에는 동지를 설날이라고 그랬죠. 요즘은 뭐 작은 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력이 나오기 전에는 동지가 마지막 지나간 해의 마지막 날이고 새해 첫날 설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이제 작은 설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24계절 중에 하지와 동지가 있는데, 동지가 마지막 절기죠. 그리고 하지가 새해 첫 번째 절기,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곧 이 우주의 기운이 새롭게 바뀌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동지는 태양이 남해기선에, 즉 태양이 1년에 하지가 되면은 차차 북쪽에서 남쪽으로 조금씩 이제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 가지고 남쪽의 제일 마지막 그 선을 남해기선이라고 그래요. 남쪽에 내려갔다가 다시 태양이 북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남해기선이라 그래요. 태양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낮이 짧아지죠. 남쪽으로 저 내려가면 낮이 짧아져요. 태양이 북쪽으로 올라오면은 낮이 길어져요. 밤이 짧아지고. 그래서 북해기선과 남해기선, 태양의 해기선이 하지와 동지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맞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동지는 새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밤이 길다가 낮이 이제 차차 길어지니까 어두움이 광명으로 바뀌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지구상에 어두움이 광명으로 바뀌는 날이다. 이렇게 음기가 이제는 차차 적어지고 양기가 많아지는 그러한 기점이 바로 이제 동지라고 하는 기점이지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음기가 차차 없어지고 양기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어두움이 차차 적어지고 밝음이 많아지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달력을 음력을 썼죠. 음력을 써서 근데 이제 양력이 새롭게 이제 태어나면서 유럽에서 이제 양력을 만들면서 음력이 또 차차차차 이제 뒤로 밀려나게 됐는데, 이제 서양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더 이제 발전되고 또 경제력도 강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서양이 더 선진적인 나라다. 이래 해서 이제 거기서 정한 모든 것이 이 지구상에서는 전부가 다 우선이 되는 거예요. 우선이. 그래서
음력이 뒤로 밀리고 양력이 동양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모든 제도는 다 뒤로 밀리고 서양에서 만든 제도가 전부가 다 이제 앞장서서 그것이 표본이 이게 되는 거예요. 원래 크리스마스 날도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 날인데 크리스마스 날도 왜 정해졌냐? 25일로 정해졌느냐? 원래 예수가 탄생하고 죽은 날 잘 몰라요. 아직도 언제가 예수님이 탄생하고 죽은 날인지 그거 모릅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1년에 어느 날이 가장 좋은 날인가? 이것을 서양 이제 예수 탄생에 대한 연구하는 사람들이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동짓날이 가장 좋은 날이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동짓날이 가장 좋은 날인가? 동짓날이 바로 이제 밝음, 음기가 없어지고 양기가 많아지는 그러한 날의 첫 번째 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도 동짓날이 제일 좋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동짓날을 예수 탄생하는 날로 정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되다가 너무 이제 그렇잖아요. 예수 탄생하는 날이 동짓날이 아니고 어느 날인지 잘 모르는데 동짓날로 딱 정해버리면은 너무 속보이니까 그래서 조금 피하자. 그러니까 한 이틀 피하는 거예요. 피해서 12월 25일 날을 예수 탄생하는 날로 정하자.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이 12월 25일 날로 정해진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전부가 다 음력을 많이 썼기 때문에 또 농경사회고 농사를 지으려면은 음력을 쓰지 않으면 또 안 돼.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25일 날, 12월 25일 날 동짓날 한 2, 3일 후에 그렇게 하죠. 동짓날 전에 하면은 어떻냐? 왜 동짓날 전에 하지? 10월 19일 날이나 뭐 이렇게 하지. 10월 25일 날 정했느냐? 그러니까 10월 19일로 하면은 음기가 가득 차 있는 날이에요. 음기가. 그러니까 그런 날은 이제 그 서양 사람들도 별로 좋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짓날이 지나고 나면은 양기가 더 많은 날이고 양기가 많아지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날로 하자 해가지고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 날로 정해진 겁니다. 이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인지 언제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그 사람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날이 그렇게 정해졌고 이제 새해가 언제냐? 새해가 동짓날이고 며칠 차이가 납니까? 5일 차이 나죠? 5일? 5일밖에 차이 안 나요. 그것도 다 음력하고 양력이 그래도 이제 음력을 조금 참고를 해서 양력을 정한 겁니다. 물론 양력을 12월 1월 1일 날을 정한 이 근본 근거가 있지만 그 양력도 이 동짓날하고 일주일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래서
양력도 양력 12월 1일 날은 아니 1월 1일 날은 동짓날과 얼마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동짓날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중요한 날들이 이렇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동짓날은 음기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는 날, 그리고 양기가 승하는 날, 승하는 게 시작되는 날, 이 날이다. 이 날은 지구의 기운이 바뀌는 거예요. 지구의 기운이. 그래서 이 날을 뭔가 이 기점으로, 시작점으로 삼아서 옛날 사람들은 동지를 설날로 삼았었다는 것입니다. 주보에 보면은 동지는 대설과 소한 사이에 있는 양력 12월 22일로 태양의 최남단 회기선에서 위치해 있다가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동지는 태양력의 역법에서 역의 기산점이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하다. 그래서 이 날을 동지 이날, 지구의 기운이 바뀌는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옛날에 우리 농경시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했어요. 새해의 행사, 새해 의미의 행사가 있고 또 뭔가 전환하는 행사들이 있어요. 새롭게 바꾸어 내는 그러한 행사들이 있었단 말이죠. 바꿔내는 행사들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다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바꾸고 또 새로운 분위기를 바꾸고 또 새해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서의 이렇게 바꿔내는 그러한 행사들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다음 해의 달력을 간상관에서 동문지보라 하여 임금에게 갖다 올리고 임금은 신하들에게 그것을 달력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저희 금강정사도 이번에 달력을 찍어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이렇게 달력을 나눠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가시면서 동지축 한 그릇하고 달력 하나하고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동지축을 이 식당에서 다 먹고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코로나기 때문에 식사를 식당에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다 이게 담아놨어요. 이 팩에다가. 그거 하나씩 들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2인분은 될 거예요. 양이, 동지축 양이. 양이 큰 사람은 조금 적을란지도 모르겠는데 가서 집에 가서 냄비에다 다시 부어서 물을 한 그릇 붓고 그래서 끓여서 2인분을 만들어서 드세요. 맛없어요? 아니에요. 거기다가 설탕만 조금 더 넣으면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동지죽을 이렇게 아침에 왔다가 그냥 가신 분들이 많아요. 거의 이 인원수는 될 거예요. 가는데 하나만 더 달라고 그래요. 계속. 뭐냐면 집에 누가 있다고 그러고 누가 애 때문에 안 나왔다고 그 사람 갖다 줘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하나를 더 달라고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집안 식구들하고 같이 드시려고 하나를 더 달라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다 저는 줬어요. 여러분들은 2개 달라고 하지 마세요. 밑에 담아놓은 것이 인원수에 딱 맞춰서 다 놨을 텐데 뒷사람이 이제 없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동지는 24절기의 하나이며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하지부터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기 시작하여 동짓날에 이르러서 극에 달하고 다음 날부터 차츰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기 시작한다. 서양인들은 이날을 태양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날로 생각하고 축제를 벌여 태양신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 옛날 중국에서 동지를 설로 삼은 것도 이날을 생명력과 광명의 부활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며 역경의 괴를 11월 즉 자월이라 해서 동짓날부터 시작한 것도 동지와 광명 부활이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므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동짓날은 천지신과 조상신께 제사를 하였다. 동국 세시기에 의하면 동지를 아세 설 버금가는 거라 해서 아세라 했고 민간에서는 흔히 작은 설이라 하였다. 태양의 부활을 뜻하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설 다음과는 작은 설의 대접을 받은 것이다. 그 유풍은 오늘날에서도 여전해서 동지를 지나야 한 살 더 먹는다. 또는 동지 팥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이제 동지를 설로 지냈다라고 하는 그런 옛날에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동지를 잘 관찰하여 몇 가지 의미를 찾아냈다. 더 이상 음기가 길어질 수 없는 극한점에 와 있는 것을 보고 이날을 몇 가지 의식을 거행하여 음침하고 어두운 기운, 그러니까 질병, 고통, 악기를 몰아내고 그렇게 하는 행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보니까 어머니들이 동지 팥죽을 쏘가지고 그 팥죽에다는 물을 좀 타요. 이렇게. 대게 쏘았던 동지 팥죽 그 물에다가 물을 좀 타가지고 솔가지로 이렇게 휘휘 저어가지고 집안에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그걸 뿌려요. 제일 이제 저보고 이제 어머니가 쭉 집 뒷뜰까지 다 뿌리더니 제가 앞에 서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좀 소막에 가서 뿌리라는 거예요. 그 소막은 그 전기불도 없잖아요, 그때는. 들어가면 컴컴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그 무서워하면서 그 동지 팥죽을 솔가지에 묻혀서 막 뿌렸죠. 그러니 소란 놈이 뻘떡 일어나면서 그래서 놀란 적이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뿌렸어요. 그게 왜 뿌렸느냐? 팥은 양을 얘기합니다. 하얀 빨간색은 양을 얘기합니다. 양이 밝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집안 구석구석에 뿌리면은 집안 구석구석에 들어와 있던 여러 가지 음기, 잡기, 질병 이런 것을 다 이제 그 동지 팥죽, 빨간 팥죽을 뿌림으로 인해서 다 퇴치시키는 그런 의식이에요, 의식. 그래서 요즘도 시골 가보면은 시골 집 벽 보면 빨간 팥죽이 이렇게 뿌려져서 벽에가 있는 게 있어요. 우선 팥죽을 끓여 집안 주변에 뿌리면서 애군이 사라지길 기원하고 그 팥죽을 식구들이 먹음으로써
몸에 붙은 병고와 재앙을 털어내는 것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미숙한 과학을 빙자하여 동짓날 하는 행위는 하나의 미신으로만 생각하여 오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첨단 과학이 기나 영계의 세계를 인정하면서 옛 선인들의 의식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침 맞을 때 경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경락. 그리고 우리 몸에 기가 흐른다. 그래요. 그것이 과학에 다 잡힌 겁니다. 과학 기계에 의해서 다 잡혀요. 기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존재,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연계라고 하는 것이 실제 이게 다 우리가 텔레비전 촬영을 해가지고 뭐 방영을 할 때도 있었잖아요. 연계가 있다. 또 귀신이 있다. 다 있는 것을 과학 기기에 의해서 다 잡히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연계, 기세계, 잡기의 세계, 이것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 삶이 침해를 당할 때 그걸 어떻게 대체해내느냐. 엊그제 텔레비 보고 있는데 유명한 탤런트인가? 남자인데 개그맨인지 탤런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세계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가지고 뭐 개그, 뭐 탤런트,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전에는 전부 다 탤런트란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 남자가 방에다가 부처님을 모셔놓고 누가 왔는데 그 사람 저기를 봐주고 있는 거예요. 뭐 사주인지 뭐 관상인지 뭔지 그걸 봐주고 있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텔레비에 그게 배우였었는데 왜 저 불단을 차려놓고 저렇게 하고 있지? 이렇게 깜짝 놀라서 봤어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어쩔 수 없었대요. 신이 자기한테 접신이 돼가지고 그 접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돼서 접신을 했다고 그래요.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접신을 하려면은 무속인들한테 가서 구철을 해야 돼요. 받아들이는 구슬. 또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하는가 보더라고요. 삼기도 하고 뭐 하고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렇게 보니까 우리 산신각 생각이 나는데 우리 금강정사 산신각이 영험이 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지금 저기 산신 기도를 해가지고 사법고시 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뭐 변호사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한 분이 또 유명한 상황이 있는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저기서 기도하고 합격을 했다고 그래요. 여기 근래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프랭카드를 써서 붙여놔라. 여기 산신님한테 기도를 해가지고 서울대학 의과대학 합격을 했다라고 이렇게 프랭카드를 좀 써서 붙여놔라. 그리고 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사법고시 합격, 뭐 지금 현재 변호사 누구 뭐 이렇게 어디 시골에 가니까 마을 입구에다가 이렇게 프랭카드를 쫙 써놨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서울대학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과대학, 법과대학 그런 거 아니고 무조건 서울대학 합격한 거예요. 그것도 마을 앞에다 이렇게 써서 붙여놨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서울대 의대라고 하면 엄청 힘드는 데 아니에요. 사법고시 합격 뭐 하면은 저 일주문에다 써붙여도 뭐 되지 뭐. 근데 우리는 그러한 그 신앙의 형식을 중심에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말 않고 그냥 있는 거지. 보면은 아침에 밥 먹고 이렇게 운동하느라고 이렇게 보면은 거사님들도 많이 오세요. 거사님들이 뭐 이렇게 들고 와서 저기다가 과자 갖다 놓고 또 술도 한 병씩 갖다 놓고 이렇게 하니까 많아요. 근데 이 광명시에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산신각이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런 줄만 아세요. 붉은 팥은 집안의 악기를 쫓고 가업이 불처럼 흥황하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기원을 하면서 사용을 했다 그럽니다. 실제로 팥은 탁기를 흡수하는 거의 기의 열매이고 팥은 동의보감에 여름 내내 먹었던 음식으로 위에 생긴 흉기를 풀어주고 오염된 이와 장을 튼튼하게 치료하고 깨끗하게 세척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팥이 장 청소를 이제 한다 그런 의미죠. 장 청소를 하는데 그냥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벽에 붙어 있는 무슨 그 뭡니까? 여러분들 이 내시경을 해가지고 뭐 이 벽에 붙어 있는 거 있으면 이렇게 잘라내고 그러잖아요. 응? 용종. 그 용종이 그냥 용종도 있고 그것이 암으로 변질된 거 발전된 그런 용종도 있고 그러는데 이 팥이 그런 그 용종들 장 용종들을 전부 다 이제 그 없애주는 역할을 그런 기운이 있는 거죠. 팥이라는 열매 속에. 그래서 팥죽을 끓여 먹었다. 그러니까 여름에도 여러분들이 팥빙수는 그거하고 질적으로 틀리고 팥죽하고 틀리고 왜냐하면 팥빙수는 아주 차가운 거잖아요. 차가운 것이 장에 들어가면 좋은 역할을 안 해요. 그런데 차갑지 않은 것이 팥이 들어가면은 그 장에서 자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팥에 들어있는 그러한 열매의 기운에 의해서 장을 깨끗이 정리해내는. 여름에는 이것저것 많이 먹잖아요. 생 것도 먹고 익은 것도 먹고 찬 것도 먹고 뜨거운 것도 먹고. 그러니까 이 장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뜨거운 거 들어왔다가 차가운 것이 들어오고 또 생 것이 들어왔다가 익은 것이 들어오고 조금 들어왔다가 엄청 들어오고 이러니까 장이 막 이렇게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뜨거워서 그냥 막 그랬다가 이제 차가운 것이 또 이 장에는 가장 나쁜 것이 차가운 거라는 거예요. 차가운 거. 그러니까 차가운 것을 먹으면은 장이 약해지는 거예요. 장에 있는 유산균이 빨리 이제 없어지는 역할도 하고 차가운 거.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씹지도 않고 바로 삼켜버리는 이거는 장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장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살에 불덩어리가 튀면은 깜짝 놀라서 털잖아요.
그러듯이 자기도 모르게 펄펄 끓인 국을 입에 넣었다가 너무 입이 뜨거우니까 넘겨버리잖아요. 뱉어내야 되는데 그냥 삼켜버려요. 삼켜버리면 이제 목도 그렇고 넘어가서 뭐예요? 그 뜨거운 것이 어디로 가요? 위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위장을 놀라게 충격을 주고 그러면서 위장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장 나쁜 것이 찬 것이라고요. 뜨거운 것도 좋지 않지만 가장 차가운 것이 장에게는 가장 충격을 주는 것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음식을 여름에 다 이제 뭐 아이스크림이니 이런 걸 다 먹고 싶어 하지만 먹더라도 녹여서 넘겨야지 녹지도 않고 그냥 넘기면은 그 장 탈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팥들이 이렇게 여름 내내 먹는 것을 다 받아들여서 소화시키다가 이제 동지 때쯤 되면은 팥의 기운이 잔뜩 들어있는 때예요. 근데 그 기운이 잔뜩 들어있는 팥을 죽을 써가지고 먹으면은 그 장이 이 여름 내내 시달리다가 이제 병들기 직전인데 팥죽을 먹으면은 그 팥죽이 장을 다 이제 위장이니 소장이니 대장이니 다 달려준다는 것이에요. 다 마치 약이 들어가가지고 이 탈나려고 하는 살갗에 다 마사지 해두듯이 그렇게 해서 그 장을 달려준다는 거예요. 이 팥죽은 꼭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절에서 팥죽을 힘들어도 꼭 팥죽을 끓여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러한 이유가 다 있다는 것이죠. 그 잡기라는 게 뭡니까? 귀신을 잡기라고 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장의 잡기는 바로 그런 것들이 잡기예요. 우리 장이 탈나게 만들고, 그리고 용종이 이제 탈나면은 그것이 결과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심해지면은 그게 이제 암으로 변하는 것이죠. 이암, 장암, 이래서 이제 뭐 위장을 반을 잘라내고 이 장을 잘라내고 장이 탈나면은 사람이 마음이 탈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음이 불안해요. 이게 그 동지팥죽 한 그릇 먹고 그걸 싹 달려서 그걸 평정을 시켜주면은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팥이라는 것은 이러한 기운이 있는 열매라 그랬죠. 붉은 팥은 집안의 악기를 쫓고 가업이 불처럼 흥왕하기를 기도하여 사용했다. 실제로 팥은 팥기를 흡수하는 기의 열매이고 팥은 동의보감에 여름 내 먹었던 음식으로 위에 생긴 종기를 풀어주고 오염된 위와 장을 튼튼하게 치료하고 깨끗하게 세척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지 시점에 팥죽을 끓여서 먹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시점이. 과학은 짧은 시간의 탐구이지만 경험은 수천 년의 체험적 지혜입니다. 동지와 팥에 대하여 아직 밝혀지지 못한 것이 많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선인들의 지혜는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음의 기운이 강한 동짓날 기도하면 집중력도 좋아지고 따라서 기도의 효과도 좋다 한다. 그래서 불교에는 동짓날 기도 법회를 열어 1년간 지은 업을 씻어내고 한 해를 무사히 보내는 것에 감사하고 새해 복이
들어오기를 기도합니다. 이 얘기 기억이 안 나서요? 아마 여러분들이 작년에 왔으면 이 얘기가 기억이 날 겁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근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왔을 거고, 재작년에 왔으면은 재작년에는 내용이 좀 다르긴 달랐죠. 어쨌든, 파치라고 하는 열매의 그 효용이 있고, 그것이 동지라고 하는 시기, 이 우주의 기인이 바뀌는 날이죠. 동지의 의미는 새로운 출발을, 음이 차차차차 적어지고 양기가 차차차차 많아지는 그런 때다. 그러한 시기에 팥죽을 끓여서 먹고 기도를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잡다한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다, 소멸이 된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날이 동지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동지날 금강정사에 오셔서 기도를 하시고 동지팥죽을 드시고 가시면은 아마 좋은 그러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많이 다 들어오지 못해서 그분들은 가신 것 같아요. 가시면서 그래도 팥죽 한 그릇씩 가지고 가서 집에서 드신 분들도 여기 온 보람을 느끼실 거고, 그리고 온 한 해를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일요일 날, 돌아온 일요일 말고 돌아온 일요일 날이 송년 법회를 하는 날입니다. 그날 많이 참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요일 1일 날은 새 해맞이 하는 날입니다. 지금 이 광명시에서 해가 뜨는 것이 가장 잘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 법당 앞이에요. 옛날에는 저 위에 구름산 봉우리였는데, 구름산 봉우리 가면은 나무가 다 커가지고 해가 중천에 떠야 해가 보여요. 지금은 이 법당 앞에서 딱 저 관악산에서 뜬 해를 보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 새해는 아침 예불을 6시에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5시에 하는 예불 시간을 6시로 늦췄어요. 그러니까 많이 참석을 해서 새해 해맞이도 하시고 나이도 한 살 더 먹고 이렇게 새해 맞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로수와 같은 큰 깨달음을 주신 주지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